선생님, 저는 이제 80이 되었는데 정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60대 때 왜 그렇게 망설이고 아껴가며 살았을까요? 85세 박순애 할머니께서 울먹이며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아껴가며 노후를 준비하셨지만 정작 80세가 넘으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계획했던 일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60대 때 아직 이르다 나중에 하자며 미뤘던 여행들, 하고 싶었던 일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건강상 할 수 없게 되어서 매일 후회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60대라는 시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때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은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60대 때 꼭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일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7가지 황금 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충실한 60대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시니어 라이프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김영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60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생생한 후회담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회하시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며 지키는 법이 중요합니다. 82세 이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60대 때 친구들과 자꾸 비교했어요.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되고, 누구는 집이 더 크고, 누구는 여행을 더 많이 다닌다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느라 제 삶의 소중함을 놓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60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에 감사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비교는 독이지만 감사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저축해야 하며,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8세 최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0대 때 모든 돈을 아꼈어요. 자식들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80이 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뭘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여행 가자고 해도 아픈 다리로 어디 가겠어요. 할아버지의 후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약과 저축은 중요하지만 60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시기에 적절히 투자하고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60대 후반까지는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마련해 두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 버리기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시점을 정하고 자산으로 연금으로 바꿔 마지막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9세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0대, 70대 내내 자식 생각만 했어요. 자식들 집 사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손자 교육비 대주고 정작 내 노는 생각 안 했죠. 지금은 자식들도 바쁘다며 자주 안 오고 나는 용돈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조금만 덜 주고 내 몫도 챙겨뒀더라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요. 할머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녀 사랑도 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고 부모 자신의 노후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자녀 지원의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은 확실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익히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스스로 활동하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친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볍고 즐겁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81세 정호춘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했죠. 그런데 80이 넘으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도 각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요. 그제서야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60대부터 키워야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시고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혼자서도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수 있는 용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상점 주인, 운동 모임의 지인들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력을 기르고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83세 박할머니의 후회담입니다. 60대 때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소홀히 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미뤘죠.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더니 지금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요. 그때 꾸준히 운동했더라면 지금도 더 활발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60대의 건강 관리는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60대를 보내야 행복한 70대, 80대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이 자세를 결정하며 자세가 좋지 않으면 운동을 하더라도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는 외모를 젊게 보이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해줍니다. 77세 이호춘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젊을 때부터 구부정한 자세로 살았는데 60대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등이 더 굽어지고 목도 앞으로 나오면서 보기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까지 생겨서 고생하고 있어요. 60대 때 자세 교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텐데요.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른 자세는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자신감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는 젊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60대부터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턱을 당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의 20%를 차지하는 가족과의 시간, 체력, 취미 등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도 웃어넘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86세 조민숙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60대, 70대 때는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했어요. 집안일, 인간관계, 사회활동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80이 넘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였어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삶의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작은 실수는 웃어넘기고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조언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7가지 방법들인데 충분한 수면과 사랑, 표현하기, 작은 목표 만들기, 무리하지 않기,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너그러워지기, 감사함을 잊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부터는 수면의 질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을 적게 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60대부터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 표현하기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인데 많은 60대 분들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표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족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목표 만들기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산책 30분 하기, 이번 주에 친구 1명과 전화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큰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무리하지 않기는 자신의 체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선에서 멈추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회복이 어려우니 70% 정도의 힘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하기는 가끔씩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인데 좋은 음식, 예쁜 옷, 책, 화분 등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작은 기쁨을 주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게 해줍니다. 너그러워지기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가짐인데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자신의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기는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예쁜 꽃을 보거나 맛있는 차를 마시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보세요.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부터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노년의 큰 자산이 됩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대부터는 예방의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체중을 재고 혈압을 체크하고 복용하는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연락처를 정리해두고 자신의 병력과 복용, 약물 목록을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는 본격적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시기인데 이때의 경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계획적으로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월별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지출과 여가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나 투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큰 돈이 드는 결정은 가족과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미리 준비해둔 취미가 있으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독서, 원예, 요리, 운동,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0대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로서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조언하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을 느끼시되 육아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맡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 영화나 드라마 감상, 친구들과의 연락, 정보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역 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신체 변화, 친구들의 이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시되 너무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60대 때 꼭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7가지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조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0대라는 시기가 인생에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때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도 인간관계도 취미 생활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지금이 적기입니다. 80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행복하고 의미 있는 60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발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그 친구분께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황금 노후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